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흰 장갑의 마술사 필박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 2차 함수 이제 다 배웠기 때문에 활용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 ABCD에서 두 점 A와 B는 X축 위에 있고요. C와 D는 2차 함수 요 위에 있답니다. 이때 직사각형이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요 놈은 직사각형은요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C와 D의 Y좌표는 같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 조금만 좀 키워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림을 좀 키워놨습니다. 좀 잘 보이시죠? 자, 먼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항상 2차 함수는 축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축은 그대로 뭐 0이니까 볼 필요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여러분들 도입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 X좌표를 도입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B의 X좌표를 K다라고 놔볼게요. 물론 A는 마이너스 K다라고 써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이쪽은 뭐 별로 의미가 없어서 물론 K는 제가 지금 양수 놨습니다. 항상 그리고 우리는 만나는 점에 대한 관심을 꼭 가지셔야 돼요. 요 만나는 점. 요 점은요 X좌표를 제가 K로 놨기 때문에 Y좌표는 자 C라는 점이 요 위를 지나죠. 대입해주세요. 대입하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K니까 2K가 되겠죠. 둘레를 L이라고 잠깐 놓겠습니다. 2K가 되겠고요. 자, Y좌표는 이렇게 되겠죠. 예, 이게 바로 Y좌표니까 그대로 길이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레는 가로와 세로를 더한 다음에 2배를 해주시면 둘레가 되겠죠. 깔끔하네요. 네. 자,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개 안 해도 되는데 할게요. 이렇게 하면 4K 예, 플러스 얼마? 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당연히 지금 현재 제가 K는 양수다 이렇게 놔봤습니다. 괜찮나요? 네, 좋아요. 또 하나 정확하게 K는요 지금 여기 X좌표 한번 구해볼게요. 야, 여기다가 써볼까? X좌표 자, 이놈이 0일 때이기 때문에 X제곱은 3이 돼서 결국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K라는 좌표는 절대로 여기가 지금 루트 3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루트 3을 넘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정확하게 K라는 점의 좌표는 양수이면서 루트 3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들어가 주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 됐습니까? 물론 이걸 못해도 우리가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자, 음수니까 위로 볼록 되겠죠. 이렇게 자, 항상 축이 제일 중요하다. 축은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1이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0이 한 요쯤에 올 겁니다. 그렇다면 자 2라는 놈은 한 요쯤이 될 테니 자 루트 3은 대충 요 사이에 아이고 쓸 공간이 없어서 조금만 밑으로 쓸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0과 루트 3은 포함이 안 되니까 우리가 동그라미 해주시고 요 그래프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최대값은 구할 수 있는데 최소값은 지금 못 구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을 문제에서 물어본 겁니다. 따라서 루트 3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루트 3 집어넣으면 자 루트 3 제곱하면 3이죠. 마이너스 6 플러스 우리가 죄송합니다. 루트 3이래네. 네. 2를 넣어야죠. 얘 때문에 착각했어. 미안합니다. 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4 더하기 6이니까 얼마다? 예, 8이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스프링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는데요. 자, 이 스프링보드 다이빙은 수면으로부터 3m 높이에 있는 스프링보드에서 뛰어 올랐다가 이게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탄성이 있더라고. 뚱뚱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아마 올림픽 기간이라서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어떤 선수가 스프링보드에서 뛰어오른 지 T초 후에 T는 시간이군요.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요거라고 할 때 자, 우리는 스프링보드 다이빙이 뭔지 몰라도 문제에서 다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는 수학 시간이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라고 했기 때문에 자, t 값의 범위를 구하려면 당연히 우리는 뭐를 해주시냐면 얘가 0일 때의 값을 사실은 구해주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안 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
축이니까 t는 2a분의 10분의 4가 돼서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이거 구해야 돼요. 그래서 t값의 범위는 정확하게 구하면 0보다는 크고요. 뭐 얼마보다는 작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는빵 해놓고서 근해 공식 이용해서 구해 주시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그냥 안 구한 겁니다. 그 최대값은 얼마다? 여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5분의 1을 집어넣는다면 자 h는 자 마이너스 5 곱하기 5분의 2의 제곱 25분의 4 곱하기 5분의 2 분수 나오니까 되게 좀 불편하네.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4 더하기 5분의 8 더하기 5분의 15가 되겠네요. 다 됐네요. 요거 하면 5분의 4니까 정답은 얼마다? 5분의 19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안 구하고 가려니까 좀 찝찝하네요. 그래서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얘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요놈이 0일 때가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로 만들어주면 좋겠고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근해공식 써야 되는데 자, a분의 5분의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 제곱 4죠.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얼마? 15가 돼서 19가 되겠습니다. 자, t는 당연히 양수이기 때문에 음수 못 나와요. 루트 4 빼기 루트 19 하면 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5분의 이거 안 해도 될 테지만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이 대충 한 요쯤에 있다면 여기가 대충 5분의 4가 되겠죠. 좌우대칭이니까. 요 값은 대충 얼마겠습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더하기만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더하기만 됩니다. 3점 얼마가 되겠죠. 더하면 5점 얼마니까 1점 얼마가 되니까 대충 여기가 5분의 2 플러스 루트 19가 됩니다. 예, 안 하려고 했는데 예, 또 안 하면 좀 찜찜하긴 하네요. 예, 그래서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풀 때는. 그래서 이건 좀 지저분해서 굳이 안 구했는데 정확하게 구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축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제가 항상 강조했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과일 가게에서 귤 한 개의 가격이 300원일 때 하루에 100개씩 팔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우리가 하는 편의상 인상 전, 그 다음에 인상 후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인상전 한 개의 가격은 얼마냐면 지금 현재 300원이고 그때 판매 개수는 몇 개냐면 100개씩 팔린답니다. 인상 전에. 근데 가격을 X1 내렸다. 할인해 줬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는 할인이 되겠네요. 그냥 인상 후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할인 후.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할인 후. 그럼 X1을 내렸죠. 그래서 300 빼기 X1이 가격이 되겠고 그때 판매 개수는 판매량은 X가 증가하니까 100 플러스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판매액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써볼까요? 판매액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한 개의 가격 곱하기 판매 개수가 되겠죠. 이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죠. 자, 판매액이 최대가 되게 하려면 그때 귤 한 개의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얼마로 정해야 될까요? 바로 큰일 날 뻔했네. 가격이라고 그랬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바로 요 놈을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얼마로 정해야 되냐 아니면 얼마를 할인해 줬냐 그럼 X를 물어보는 거고요. 할인했을 때 가격이 얼마냐 그러니까 요걸 물어보는 거죠. 됐나요? 자, 이때 그러면 우리가 판매액을 Y다라고 한번 해본다면 자, 그때 한 개의 가격이 300 빼기 X가 되겠고요. 그때 판매 개수는 100 플러스 X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 학교 시험 문제에서 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너무 심플하게 주진 않아요. 왜냐면 완전 적합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요 놈은요. 지금 딱 보면 자, 여긴 마이너스 X고 플러스 X니까 얘는 아마 뭐 전개를 아마 해본다면
마이너스 x제곱 얼마 이렇게 돼서 저는 하고 싶은 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로 볼록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x값이 얼마인지 한번 잠깐만 그려본다면, 자, 여기에서 빵빵 되는 게 마이너스 100과 플러스 300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안 바꾸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바꾸셔도 돼요. 풀이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축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축은요, 좌우 대칭, 즉 평균이에요. 길이가 같기 때문에 평균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200이기 때문에 여기는 100이 됩니다. 그래야 간격이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 200, 300에서 100까지 200. 이게 좌우 대칭 되는 거죠. 빼면 안 됩니다. 빼면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여러분들 빼는 사람도 좀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얼마다? 바로 여기가 x가 10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00에서 100을 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200원에 팔면 바로 최대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만일 판매액의 어떤 최대값을 물어봤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최대는요, y는, 자, 이제 x가 100일 때죠. 100 집어넣으면 얼마? 200이 되겠고요. 100을 집어넣으면 얼마? 200이 돼서 그때는 얼마다? 네, 4만 원이다. 이렇게도 여러분들 한번 구해볼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것들을 표준형으로 안 바꿔도 됩니다. 물론 지금은 문제가 심플하기 때문에 바꾸셔도 되겠지만 복잡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풀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런 것들만 시험 문제 내니까 꼭 이렇게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길이가 80m인 철망을 이용해서요, 오른쪽 그림 같이, 자, 벽면이 있죠.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요 길이가 80이다. 요 길이가. 여긴 아니에요.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벽면은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모양의 가축우리를 만들려고 한다. 자, 먼저 직각삼각형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각삼각형 중요하죠. 때에 따라서는 피타고라스도 써야 되고요. 특수각이 있으면 우리가 비율도 이용해야 된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박아 놓으십시오. 써먹든 안 써먹든. 이때 가축우리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단, 벽면에는 철망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또 대놓고 나와 있네요. 두께는 무시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길이를 잠깐 x다라고 놔본다면요, 여기는 80 빼기 x다라고 한번 써볼 수 있겠죠. 자, 직각삼각형 넓이, 그놈을 제가 y다라고 해본다면, 자,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 조심해야 될 거, 범위를 항상 구하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리죠. 기본적으로 x는 양수여야 되죠. 길이니까. 물론 얘도 길이니까 80 빼기 x도 양수가 돼야 되죠. 그럼 넘어가니까 x는 80보다는 작아서요, 당연히 0보다는 커야 되겠고요, 80보다는 작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표준을 바꾸면 되는데 전 너무 그게 하기 싫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안 써도 되지만, 여기 x가 있고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전개하면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창의 개수만 보려고 이걸 쓴 거예요. 위로 볼록이구나, 요거 판단하려고요. 그래서 음수니까 일단 위로 볼록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x축이 어딘가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빵빵 되는 값을 찾으면 0과 8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따라서 여기가 얼마죠? 네, 40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축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이 경우는 그림을 그렸으니까. 물론 정확하게는 0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그래프는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는 이것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최소값은 구할 수 없고 최대값만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자, 그럼 여기다가 넣죠. 40을 집어넣는다면 2분의 1 곱하기 40 곱하기 80에서 40 빼면 40 돼서 이건 얼마? 80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얼마다? 800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자, 팁으로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벽면이 막혀 있죠. 이때 최대값을 우리가 구해본다면요, 결국 요놈과 요놈이 언제냐면,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 같을 때. 이때 같을 때가 우리가 요놈과 요놈이 같을 때예요. 그래서 2x는 80이니까 x는 40해서 뭐 이렇게도 우리가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같이 가로가 16, 세로가 10인 이런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때 AP, BQ, CR, DS의 길이가 똑같은 점 우리가 PQRS를 잡아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란색 넓이의 최소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문제를 두 가지로 풀 수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전체 넓이에서 풀이처럼 전체 넓이에서 직각삼각형 4개의 넓이를 빼주시면 그죠? 바로 그 넓이가 얘가 되니까 그놈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겠고 거꾸로 어차피 직사각형 넓이는 변하지 않죠. 16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안 변해요. 고정이죠. 그러니 파란색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직각삼각형 요 4개 요 넓이는 최대가 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 두 번째 걸로 하겠습니다. 둘 다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풀이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조금만 더 키운 다음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직각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우리가 구하면 요 넓이의 최소값이 나온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럼 먼저 세팅 작업. 자, 요 길이를 문제에서 자,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x라고 한다면 요 길이는 12 빼기 x가 되겠네요. 다시 요 놈을 x다라고 한다면 요 놈은 16 빼기 x가 되겠네요. 마찬가지 여기를 x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12 빼기 x가 되겠죠. 한 번 더요. 여기를 x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16 빼기 x가 되겠습니다. 자, 써놓고 봤더니 이렇게 직각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고요. 이 두 개가 합동이니까 넓이는 똑같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넓이를 우리가 직각삼각형 4개의 넓이의 합을 y다라고 한다면 먼저 요놈 자 2분의 1 그죠? 밑변 x 곱하기 높이 12 빼기 x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놈이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약분되니까 바로 이것만 써도 돼요. 공부하기 좋으시라고 하면 써드리는 겁니다. 요놈 x 곱하기 얼마? 16 빼기 x가 아마 될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예쁘게 약분되니까 x 곱하기 12 빼기 x가 되겠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2배 안 했네요. 제가 약분하니까 x 곱하기 16 빼기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요 전개해서 해주셔도 되는데요. 지금 여기 분배법칙 쓰면 어떨까요? 전개도 됩니다. 분배를 하게 되면 저 분배법칙 쓰면 x가 공통이니까 12 빼기 x와 16 빼기 x가 들어오죠. 이렇게 한번 제가 써드릴게요. 그냥 전개도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하면 얼마냐면 아이고 28이죠. 6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빼기 2x.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전개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고 플러스 28x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전개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전개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아마 저한테 욕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지 뭐, 그죠? 네. 그다음 중요한 거 범위가 있으면 해야 되겠죠. 자, 당연히 길이니까 x는 양수가 되겠고요. 그다음 16 빼기 x도 양수여야 되고요. 12 빼기 x도 양수여야 되는데 둘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왜? 똑같은 x를 뺐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12보다는 16이 더 크니까 작은 놈이 양수이면 큰 놈은 당연히 양수겠죠. 그래서 다 하지 마시고 12 빼기 x가 양수이면 되니까 x는 12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정확하게 구해버릇 하세요. 이거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답은 자꾸 나오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얘가 음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축일 테니까 x는 자 2a분의 마이너스 b 4분의 28이니까 7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여기가 12 정도가 우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는 5가 아니고 5래네. 5를 빼면 2가 되겠죠? 여기쯤이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0보다는 크고요. 12보다는 작기 때문에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이러한 그래프의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최소값은 못 구하고 최대값만 구할 수 있겠죠? 최대값을 우리가 m이다라고 했었을 때 그 7을 여기다 놓는 것보다 여기다 놓는 게 어때요? 그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여기다 넣어도 되겠지만 여기다 한번 놓으면 7 곱하기 7이 14 28에서 14 빼면 이렇게 돼서 98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7, 4, 28 돼서 그죠? 그래서 여기다 놓으면 훨씬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최대값은 얼마다? 98이다. 자, 따라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 합이 최대값이 98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요 넓이를 물어본 거죠. 그 넓이는 따라서 전체가 얼마죠? 16 곱하기 12에서 우리가 98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32에 16이니까 192에서 98을 빼주시게 되면 정답은 얼마다? 바로 94다.
그래서 요 놈의 최소값은 94.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네. 오른쪽 그림같이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때 빗변 AC 위에 한 점 D에서 D랑 잡았나봐요. 자, AB에 우리가 수선, 또 BC에도 수선 이렇게 그었을 때 요 색깔 칠한 요 부분의 넓이가 바로 최대가 된답니다. 그때 요 놈의 둘레 길이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너무 쉬운 게 금방 풀 수 있어요. 뭐 상이라고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F라는 점은 BC의 중점이고요. D라는 점은 AC의 중점이에요. 그래서 요 길이가 10이기 때문에 BF라는 요 길이는요 5가 되고요. 다음에 자, 여기 요거의 중점이지만 이제 요거에도 중점돼. 2는 요거의 중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 10이 됩니다. 따라서 둘레 길이니까 얘랑 얘를 더하면 15니까 2배를 해주면 얼마? 30.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끝난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건 꼭 좀 알아두세요. 진짜 너무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석 풀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조금만 키울게요.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넓이가 지금 최대다라고 그랬으니까 넓이 구하려면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 해야 되는데 당연히 뭐 우리가 세팅 작업부터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가로를 제가 K다라고 한다면 이 세로의 길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센스 있게 왠지 이거를 좀 좌표 평면으로 좀 옮기고 싶지 않나요? 이렇게요? 이렇게. 어때요? 예. 이렇게 옮겨버리면 조금 더 좋겠네요. 그랬을 때 여기는 요 놈이 10인 거고요. 요 놈이 20. 이렇게 돼서 바로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 하나를 구해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놈이죠. 예, 색깔 잘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반사가 돼서 좀 색깔이 제가 보는 칠판 색깔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본 도입부터 해줘야 된다 그랬죠. 요 놈을 K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 노란색 여기 있는 이 노란색의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구할 줄 알 거라 믿습니다. 절편이 주어졌을 때는요, Y는 X절편분의 Y절편 2죠. 무조건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되고요. Y절편 그대로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또 정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하겠죠. 예, C가 10,0이고 뭐 저놈이 0,20이기 때문에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마이너스 10분의 뒤에서 앞에 거 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절편이 주어지는 건 아주 독특한 두 점을 줬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울기는 X절편분의 Y절편인데 무조건 마이너스만 붙여라.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는 X좌표를 제가 K라고 했기 때문에 이 D라는 점의 좌표는 D는 반드시 이 직선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난다 그러면 대입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K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10이다. 죄송합니다. 20이다. 큰일 날 뻔했네. 2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요 넓이를 제가 Y다라고 한번 해본다면 자, Y라는 놈은 가로가 K, 세로가 마이너스 2K 플러스 20이 될 텐데 항상 여러분들 범위 조심하라고 그랬죠? K는요 지금 현재 0과 여기도 0 좀 써드릴까? 0과 10 사이에 있는 놈이기 때문에 K 값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 나서 이거 뭐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우리가 X절편을 이용해서 그려봐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뭐 여러분들 편한 대로 전개해서 축을 이용해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뭐 왔다리 갔다리 풀기도 하지만 자, 위로 볼록이고요. K라는 놈은 자, 2A분의 마이너스 B 그러니까 4분의 20 돼서 자, 5가 되겠고 좌우 대칭이니까 뭐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0 정도가 되면 되겠네요. 당연히 여기는 뻥뻥 뚫리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러한 모양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최대값인데 바로 K가 5일 때입니다. 그래서 5를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0 더하기 플러스 100이니까 얼마? 5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K가 5일 때인 거죠. 그래서 K가 5기 때문에 가로는 5가 되고요. 둘레를 A라고 하겠습니다. 5가 되고요. 세로는요, 그죠? 5를 그냥 집어넣으면 10이잖아. 뭐 요다 노트, 요다 노트, 그죠? 10이잖아. 요거에 2배가 되기 때문에 바로 30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K가 지금 현재 얼마라고요? 5다라고 그랬고요. 여기가 1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여기는 요 점은 얘와 얘의 중점 이렇게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얘와 얘의 중점이 가로, 요놈과 요놈의 중점이 세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주시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